반갑습니다. 네, 주간 인솔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사상 표기기에서 감히 이 주제도 모르고 제주 민요의 그 감수를 좀 맡았습니다. 근데 재작년쯤에 제가 이끄는 성지가 가단이라는 팀이 제주도에 가서 김주옥 선생님, 고을 선생님, 옛날 제주민요 소리를 하시던 문화재 선생님들의 음반을 토대로 저희가 새로운 제주민요를 좀 만들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용기 찾으셔서 저희 학교에까지 전원하셨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럼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퇴짜를 맞으시고도 어떻게 저를 끝까지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연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가 함께 했었던 그 곡들이 있습니다. 이어도 사나랑 오돌도기가 있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북구시를 기념해서 제가 두 곡 올려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도 사나랑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도사나를 들려드렸는데요. 두 곡입니다. 사실 남도 이어도사나라고 해서 내륙지방에서 불렸던 이어도사나와 제주 김영에서 불렸던 해녀들의 장녀 노래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저희 세주가단만의 이어도사나로 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곡은요, 제주 민요 연곡이라는 건데요. 제주도가 독자적인 민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천검, 그다음 오돌도기, 그다음 너영나영
이 노영라임은 옛날에 신라면의 CF로 쓰여서 사람들께서 많이 아시는데요. 이 세 곡을 또 연곡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이 묻지방의 민요와 어떻게 다르신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인철 명성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잘 건졌죠. 잘 꽂아가서
학교 한예종이 전화했더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수성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서희철 명창님은 교과서보다 더 생생한 역사만화 사상표일기의 제주민요를 강수해 주셨습니다. 사상표일기에는 두 개의 제주민요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어도 사나라고 하는데 오명천 할머니라는 코너에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오돌돌이라는 민요가 나오는데 그것은 노란 울음소리에 삽입되었습니다. 서희철 명창님은 한국예술교과학교 전통예술원에 수석 입학하고 판소리와 검은고를 복수 전공하면서 졸업했습니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축하 공연과 안숙선의 작은 창극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희철 명창님은 제27회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이거 엄청 많이 줄인 겁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Artistic Merit Award를 수상하면서 대외적으로 그 음악성과 기량을 입증받았습니다. 아리랑 예술단의 악장과 국립경찰국악관현악단의 수석 단원을 역임했고 현재 아정 컴퍼니의 대표입니다. 발매한 앨범으로는 한소리 검은고방 경창, 남도민요, 경기민요가 있습니다. 서희철 명창님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전수자입니다. 이거 엄청 많이 드릴 겁니다. 다음번 토크쇼 할 땐 빼버려야겠어요. 이게 사족이네요. 좋아요. 엄청 많이 드린 겁니다. 진짜 뭘 주셔야 할지 몰라가지고 이거를 어느 게 중요한지 어떤 무식한다는 이게 중요한지 저게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청 찾아보고 듣고 있으면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안녕하세요. 서희철 명창님. 정말 멋진 노래를 들었습니다.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나의 최애. 내가 정말 사랑보는 눈이 있어. 역시 노래는 정말 품이 넓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품을 흔쾌히 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물건이면 좋은 물건이라고 말하고요. 그게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음악은 품을 넓게 내주는 또 흔쾌히 내주는 좋은 장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희철 명창님을 뵈니까 2월달의 온도가 생각이 나요. 그날 밤마다 야근하면서 그렸던 거, 그 다음에 서희철 명창님을 찾아가는데 이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늙은 사람을 어떻게 반가워할까부터 시작해서 떠듬떠듬 찾아갔던 그런 날들이 생각나는데요. 그게요, 처음에는 사실은 서명창님을 찾아갈 생각이 조금만큼도 없었어요. 원래는 민요를 박 작가님하고 상의하면서 캐릭터가 민요를 부르는 장면을 삽입하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가볍게 생각했고요. 박 작가님은 저보다 훨씬 더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제가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널리 구전되는 거 그런 버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빼고 내 마음에 드는 건 하고 왜냐면 난 작가니까 내가 여기다가 가사를 새로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2월달 저녁에 보니까 둥글에 당실로 했다가 둥글에 당으로 했다가 시롬인가 시롬인가 제주도의 열매인지 아니면 이근송 만송으로 해야 되는지 이근숙 만숭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씩 따지다 보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노래로 부르는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구나. 나는 무식하구나.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글작가라는 하나의 타이틀로 마음대로 해도 될까? 그러면서 나는 글작가라서 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그림작가이신 박건웅 작가님은 그림작가 프로로서 최고시거든요. 또 그래서 그걸 책임지고 그렇다면 민요도 노래도 전통문화 전수자
가수 선생님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얻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왜냐하면 이 책이 초등학생용, 중학생용인데 우리 성인 어른, 다 큰 어른이 읽어도 볼만한 책이잖아요. 근데 오돌독이 이호도사나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도 이 길에 공부를 해서 제가 그러면 제 맘대로 하면 엉뚱하게 틀린 걸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소문을 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정말. 지금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제가 우리 명창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서인철 명창님, 근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오돌독이에 보면 춘향이가 나와요. 저 춘향이 보고 무슨 생각이, 거기 뭐냐면요. 오돌독이 저기 춘향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오돌독이 제주도에? 춘향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춘향이가 남원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죠. 이리 오너라 뽀뽀 놀자. 이제 사랑 여기의 주인공 춘향가의 주인공 성춘향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춘향이의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 오돌독이라는 작품을 볼 때는 좀 다른 춘향이를 저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까지 가신 해왔는데요. 이제 옛날에 목만중이라는 분께서 남기신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복수전이라는 설화가 나오는데요. 이 김복수라는 사람은 제주도의 영한 젊은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호르머니를 모시고 샀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한양으로 글 공부를 하게,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는 제주 향교에서 하는 과거 시험이 있고 서울에서 하는 과거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주에서 하는 과거 시험에만 통과하려면 굉장히 높은 교수인데 서울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제주도 과거 시험은 이미 통과를 했고 이제 서울에 있는 본 과거 시험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큰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죽어버리고 김복수만 살아요. 그래서 이제 눈을 딱 떠보니까 김복수가 딱 도착한 곳이 제주도가 아니었던 거죠. 한양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안남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안남은 지금 베트남을 의미하는 베트남까지 김복수가 죽지도 않고 표류를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참 외로운 삶을 살다가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임춘향인데요. 성이 좀 다르죠. 근데 굉장히 이뻤으니까 아마 춘향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임춘향이라는 친구는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의 말로 따지면 이제 유구국 오키나와에서 넘어온 아가씨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말이 안 통하니까 타양살이 힘들었고 우리 이제 김복수라는 친구도 말이 안 통하니까 타양살이 힘들었고 이제 같은 동병상련이죠.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둘이 눈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빠른 시간 안에 삼남삼녀를 돌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문화 가정이 된 거죠. 그것도 타국에서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이 만나서 6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살았다 하면 해피엔딩이 됐겠지만 이 김복수는 항상 향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일본 사신이 이제 베트남으로 사신이 왔는데 일본 사신에게 잘 얘기를 해서 자기가 몰래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임춘향을 안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 처자를. 근데 그때만 해도 배에 여인이 올라타면 안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임춘향을 홀로 두고 대신 임춘향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내가 일본에 가서 당신의 가족들을 데려올 테니 그때 자기의 배를 타고 넘어가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타고 갈 수 없다고 하니 우리 개인적인 배를 가지고 오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춘향의 오라버니 임춘영을 일본에 가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임춘영과 함께 개인 배를 가지고 다시 베트남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잘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 멀리서 무슨 산이 하나 보여요. 무슨 산일까요? 한라산이 보입니다. 한라산이 보이니까 갑자기 그립던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임춘영에게 나 정말 미안한데 저기 잠깐 쉬면서 우리 물 한 모금만 먹고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춘영이 오케이 그럼 저기에 잠깐 멈춰서 쉬고 갑시다.
제주도에 딱 도착하자마자 김복수는 이제 주랭랑을 핍니다. 자기 어머니께 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의 생사를 확인하고 집에 가서 김유신 장군처럼 물을 맛보고 이제 그제서야 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이런저런 사정을 말하고 다시 배로 갔지만 배는 이미 떠나고 없는 상태죠. 네, 그래서 임춘영은 홀로 베트남을 갔고 김복수는 홀로 다시 제주도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한라산 중거리에서 이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다 하는 노래가 오돌독이로 남았다는 이제 설화가 전해지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설화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오돌독이는 묵에서 내려오는 민요다라고 거의 확신됐어요. 왜냐면 선생님 말씀처럼 춘향이라는 가사가 나오니까 당시 춘향이라는 거는 남원 춘향이가 굉장히 유력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이 서울 경기에도 오돌독이라는 민요가 있고요. 저기 강릉만 가도 오독대기라는 민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민요가 육지에도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춘향이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 서울에서 이 호색을 즐기시던 어떤 양반이 제주도로 유배를 가면서 이 기생들을 함께 데려가는데 그 기생들이 그 제주도의 민요를 부르면서 이 제주도의 민요가 퍼졌다라는 설화로 굉장히 굳게 남아있었다가 이 책이 발견되면서 거꾸로 제주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민요가 배를 타고 서울까지 와서 전국에 퍼졌다라는 이제 사실이 기정사실화가 된 정말 독특한 제주도의 민요가 이 오돌대기입니다. 네. 이걸로 보면 만화를 그려보시죠. 너무 재밌죠? 저 진짜 춘향이 보면서, 춘향아, 너 거기서 왜 나오니? 이러면서, 궁금한 거 못 참는데 물어볼 때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찾아갔더니 해결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궁금하면 물어야 합니다. 궁금하면 구해야 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이제 가사말을 적으실 때는 분명히 편집장님 생각에는 이 정도야 하시다가 책임 전도하실 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서 선생님 이거 중간에 당시를 할까요? 중간에 당만 넣을까요? 그래서 선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선생님이 정해주십시오. 순간 이거 내가 잘못 정했다는 크게 했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제주민요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민요가 정말 첫 민요일 텐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앨범을 내기 위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파헤친 사람이다 보니까 저의 도움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또 이렇게 편집장님을 맞이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딱 잘 보셨습니다. 그림은 박건홍 작가님이 무슨 다 책임을 지시는 거고, 그래 관련한 거는, 유수진이 뭐 책임져야지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소리는 서희준이 서희준 책임져라. 경찰님은 뭐, 네. 민요하고 관련된 거는, 조금 알면서도, 무조건 물어야 돼. 서경찰님 이거는요. 원래는 내가 결정하려고 했던 것도, 이거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남자가 처자식 버렸던 얘기예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였네요. 네, 어떤 나쁜 놈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자식 버리고 그냥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시댁에 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젊은 분이시거든요. 젊은 분이신데, 우리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데 되게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제가 서희철 명창님의 연락처를 아주 108강 수소문한 이유는 제가 서희철 명창님의 그 가사 체력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민요를 똑바로 체록을 하려면 할수록 각가지 방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체력을 하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시롬이 이근숙 만승, 우리 육지 사람들 생각해보면 씨름을 거기 하는 말로 들었나 보다. 씨름이 어쨌다고, 걱정이 어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나는 어떤 열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함부로 했다가는, 그러니까, 이걸 거야, 이렇게 짐작이 맞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패착이 심할 거라는. 네. 근데 이게 제가 좀 더 말을 붙이자면, 그 이호도 사나에 보면, 네네. 그런 말이 나와요. 한 푼, 두 푼, 내가 해외질에서 모인 돈이 있는데, 그것도 다 남부님 용돈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남부님께서 쓰시는 돈에. 그래서 결국은 돈을 못 모아서 남의 집 빼는 소낭빼요. 근데 이 소낭이라고 하면 여러분 진작에 가시죠. 소나무.
그리고 우리 집에는 쑥대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쑥대가요 많은 분들께 제가 이거를 여쭤봤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 그냥 쑥대 그 쑥의 대 그러니까 그만큼 형편이 없다. 이제 우리 춘향가에서 쑥대 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쑥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제주도 분께 여쭤봤더니 제주도에는 쑥대라는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런 의미인가 보다 했다가 이게 기록이에요. 쑥대는 삼나무라는 기록을 제가 우연찮게 찾게 됩니다. 쑥대가 삼나무. 근데 삼나무는 소나무보다는 배를 만들 때는 하품에 밴 거예요. 왜냐면 이 기공이 넓기 때문에 물을 많이 타면 배가 잠긴대요. 그래서 삼나무 배는 더 하품인 배인데 이제 그거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전을 보다가 쑥대라는 게 삼나무라는 거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적었는데 많은 이제 이의제기들이 들어왔어요. 사람들께 이게 어디서 찾았냐. 그래서 저는 증명자료가 다 있으니까 보여드리면서 이 쑥대가 삼나무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했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선생님께서 저를 높이 사주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맞아요. 네. 공부하고 찾아보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지레신적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 정도에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기어이 찾아서 하는 그런 방식이 제가 시를 쓰고 글을 쓰는 방식하고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못하거든요. 뭐를 좀 빨리 좀 하라고 하는데 빨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고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책임감? 네네. 그런 면에서 제가 높이 사고 앞으로도 응원하고요. 선생님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박수 여기서요. 이런 젊은 실력 있는 또 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그 뒤를 이 젊은이들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4.3 표류기의 무명천 할머니가 되게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이어도 사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어도 사나, 울면서도 이어도 사나,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의 마음에서도 이어도 사나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저 이어도 사나 이렇게 했을 때요. 이어도 사나? 이어도에 사시나? 이어도에 사시나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이 이어도에 가자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4.3 표류기가 이제 순이 삼촌을 회상하는 조카의 시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순이 삼촌은 여기서 해녀예요. 그래서 이어도 사나를 비롯해 제주 민요 체록 작업을 진지하게 하신 거로 아닐까요? 이어도 사나와 제주 민요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선 제주민요라는 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산과 강이 굉장히 우리나라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고을을 바탕으로 그 고을만의 독특한 문화가 생기기 나름입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사투리잖아요. 분명히 같은 나라 땅인데 여기에서는 뭐뭐 하셨어요, 여기는 뭐뭐 했어요, 뭐뭐 했지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제일 다른 데가 제주도예요. 근데 이 노래라는 거는 이 말이 음절이 붙으면서 노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 음절이 이렇게 음보가 높은 제주도일수록 제주도의 음색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데 웃긴 거는 이 제주민요는 막상 들어보면 경기민요랑 비슷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아까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유배를 가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유배를 간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흰 소복을 입고 빨개 벗겨진 채로 걸어가지고 제주도까지 간 게 아닙니다. 본인들의 친구들을 다 데리고 놀던 기생들도 다 데리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주도가 유흥지가 되는 거예요. 양반들끼리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유행을 했었던 민요들이 제주도에서 불리기 시작하고 그 제주도의 말로 바뀌다 보니까 제주도의 토착음으로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민요랑 더 비슷한 제주도만의 특별한 색깔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주 민요가 국가무형문화재 95호로 지정이 되어서 보존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어도 사나가 그런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제 해녀들이 하는 뱃노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뱃노래 어디야 니여 자어야 니여 되게 흥겹고 뱃놀이를 갈 때 부르는 뱃노래를 많이 알고 계신데 이거는 해녀들께서 직접 이제 물질을 나갈 때 부르시는 뱃노래인데요. 해녀들이 이제 잠질이라고 해요. 그 잠수를 하러 갈 때 이제
모래사장에서 해녀복을 입고 처벅처벅 들어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일정한 그 아리아까지 가서 그 장소에 이제 그 태왕기라는 바구니를 끼워놓고 이제 물질을 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을 하는 데까지 배를 타고 갈 때 부르는 노래가 이어도산합니다. 그러면 그 이어도가 어디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어도라는 데는 마라도,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 마라도도 굉장히 먼 우리나라의 최남단 섬이거든요. 거기서도 더 가야 되는 섬인데요. 이 이어도는 파도가 16m 정도 쳐야 보이는 섬이에요. 자, 와, 역으로 16m. 질문을 할게요. 16m의 파도가 치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죽죠. 이건 해저 5m 이내 암초거든요. 근데 이걸 이어도라고 부르고 16m가 쳤을 때 보이는 섬이면 지금 이어도는 죽어야 갈 수 있는 섬이에요. 죽어야 볼 수 있는 섬이에요. 근데 이 해녀들은 이 이어도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살아다 있어요. 저기 가면 내 죽은 서방님을 볼 수 있는데, 저기 가면 내 죽은 어머니를 볼 수 있는데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도 사나 이어도로 갈 거나 하면서 이제 물질을 하면서 거기에 얘기를 나와요. 한 질, 두 질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한 길, 두 길, 그 길이라는 거는 길이에 대한 척도잖아요. 한 길, 두 길 들어가 보면 저승도가 눈에 보인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해녀질 하는 거 이 순간조차도 죽음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녀분들을 제가 이제 체록을 할 때도 해녀분들이 그 숨빗소리라고 해서 물에 나면 하면서 그 숨 쉬는 소리를, 이 바람 소리를 흉내를 내면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 숨빗소리를 할 때도 저기에 큰 전복이 하나가 있대요. 저 하나만 더 따고 가자 하는 생각이 들 때 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따로 진짜 전복을 따로 한 번 더 가면 목숨을 잃는다는 거죠. 이어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녀들의 어떻게 보면 애환, 서름이 담긴 노래가 이 이어도 사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삼촌이요, 나중에 맨 끝에 보시면 저기 스포 해도 되나요? 문을 열고 나중에 이렇게 물속으로 딱 들어가면서 만화가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어도 사나를 참 잘 반영을 한 것 같구나. 멀리서 들려오는 환영,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그렸었던, 내가 좋았었던 그 시절을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게 그 판소리에서 이면이라고 하거든요. 이 노래와 가사말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이면에 잘 맞다, 얼씨구다, 좋다, 이렇게 추임새가 나오는데 그 이면을 만화 속에서도 잘 살린 게 이 무명천 할머니가 아니었나. 굉장히 저도 부르면서 그다음 또 이걸 고증하면서 뜻깊었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무명천 할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정말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저 들리는 대로 노래 부르고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따라 부르고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젊은 전통 문화 전수자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희철 명창님의 발전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장르든지 무슨 학문이든지 심지어 개인의 하루든지 어제와 오늘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름이 엄청난 크기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전통문화도 오늘의 현대문화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가 현대문화가 되려면 올바르게 이어받고 합리적으로 고쳐가는 것이 바른 계승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사상표기를 읽는 아이들도 어른도 우리 민요를 더 가깝게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희철 명창님 저한테 꼭 계신 거 아시죠? 제가 뭐 하면 꼭, 그러니까요. 네네. 네. 네네. 뒤에, 민요 감소 이렇게, 꼭 계신 거 아시죠? 네. 팬이에요. 제가 그게 속된 말로 노예계약인지를 모르고 그냥 감히 도장을 찍었다가 이렇게 됐는데, 제주도에 귀한 가는 마음으로 네. 사실은 이제 이 민요들이 그 제주 항공에서 비행기가 뜰 때
지금 흘러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흘러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제주도가 그리울 때 이 사산표기와 저의 노래를 함께 좀 들어주시면서 제주도의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원래는 제가 순서가 이 다음이었었는데요. 이제 제가 뒤에 일정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또 뒤에 오시는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면서 사산표기 더 젖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